그러면 5주차 두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MS 파워포인트 그리고 MS 오피스 전체적인 거에 대한 개요 소개해 드렸고요. 파워포인트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워포인트와 프레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쓰는 게 유리한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파워포인트 2019 주요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기능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 홈 탭에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새 슬라이드 기능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MS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성하는 단위가 일단은 글씨, 글꼴, 단락, 그 다음에 그 글꼴과 단락들이 모여서 뭘 이루었죠? 하나의 페이지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 뭐 A4 용지 한 장에 해당되는 편집 한 장에 해당되는 것을 페이지 단위로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게 설계를 했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단위를 페이지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를 페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한 장 한 장을 우리는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편집의 기본 단위인 것이죠. 슬라이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윈도우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축키 배울 때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가 삽입이 됐었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새로운 페이지가 아니라 뭐가 삽입되겠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삽입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운 슬라이드 어떻게 만드는지 예시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강의 노트 파일이니까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해서 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요 좌측에 이렇게 똑똑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모나게. 자, 요게 슬라이드죠. 한 장의 슬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슬라이드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자, 제목을 추가하시려면 클릭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슬라이드 중에서도 제목 슬라이드라고 해서 제목을 표시하기에 최적으로 이제 배치가 설계된 그런 형태의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위에 버튼 눌러도 되고 아래 버튼 눌러도 되는데 뭐 위에 버튼 눌러보면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요런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슬라이드죠. 제목 슬라이드 다음에 내용 슬라이드가 이렇게 삽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제목을 삽입하기에 좋게 위에는 제목 쓰는 칸, 밑에는 부제목 쓰는 칸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요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는 또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에 좋게 위에다가는 내용의 제목, 밑에다가는 실제 텍스트 내용 이렇게 담기에 좋은 틀을 가지고 있죠. 요런 어떤 슬라이드의 배치라고 할까요? 슬라이드의 배치 형태, 틀, 이거를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아웃 배치란 뜻이죠. 배치. 요 이제 내용 슬라이드에 맞는 레이아웃, 요거는 제목 슬라이드에 맞는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런데 레이아웃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레이아웃들의 슬라이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들어간 레이아웃, 아니면 뭐 양쪽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레이아웃 등등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디폴트 형태의 슬라이드가 아니라 좀 특수한 레이아웃을 가진 그런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는 제가 위에 거 눌러서 새 슬라이드 삽입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밑에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밑에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 여기 이제 제일 아까 삽입되어 있던 1번 슬라이드가 이거였죠. 제목 슬라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삽입된 거는 제목 및 내용이었는데 구역마다 나오는 구역 머리글 형태로 삽입할 건지, 콘텐츠 두 개로 삽입할 건지, 비교로 삽입할 건지, 아니면 제목만 달랑 있는 걸로 삽입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전에 정의된 레이아웃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 레이아웃으로 새 슬라이드를 그 다음에 삽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빈 화면 요거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한번 이렇게 빈 화면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위에 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방금 선택했던 거와 동일한 빈 화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텍스트를 삽입해야 되는 여기에 그냥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옵니다만 이렇게 그냥 엔터를 치지 않고 무슨 엔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슬라이드가 새로 삽입돼요. MS 워드에서는 페이지가 새로 삽입됐는데 파워포인트는 편집의 단위가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이렇게 삽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 슬라이드는 그렇게 삽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방금 삽입을 했는데 이거 지금 위에는 제목이 있고 밑에는 내용이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가진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삽입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요 배치가 딱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 다른 배치로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 비록 3페이지지만 요 안에다가 다시 제목 슬라이드로 요걸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삽입되어 있는 슬라이드에 뭘 바꿔야 돼요? 레이아웃을 바꿔야 되죠. 다른 걸로. 이미 삽입되어 있는 슬라이드에 레이아웃만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새 슬라이드 바로 옆에 있는 레이아웃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슬라이드들이 있는데 우리는 뭘로 바꾸려고요? 제목 슬라이드 바꿔보겠다 그랬죠. 제목 슬라이드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배치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으로 레이아웃 바꾸고 싶다. 그러면 레이아웃 눌러서 빈 화면 이러면 빈 화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후에 바꾸는 거는 요 레이아웃 이렇게 되는 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막 작성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뭐 글꼴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원래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요 포맷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재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설정이라는 걸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대학교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중간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이거를 내가 글씨를 좀 더 키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내가 뭐 여기서 빨간색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편집 바꿨지만 원래 설정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전에 정해진 그 포맷 그대로 이렇게 돌리는 기능이 다시 설정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와 관련해서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 다시 설정 뭐 이런 기능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기능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과 단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 단락 설정 위에서 레이아웃에 다시 좀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내용이 포함되는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자, 만약에 글씨에다가 뭘 써볼까요? 텍스트로 나는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글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요 글씨 하나하나가 글씨 모양, 글꼴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글꼴 편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대화 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글씨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폰트 클릭해 보면 글꼴의 모양을 바꾸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사전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모양. 그런데 MS 파워포인트에서는 트루타입 폰트만 지원을 하죠. 우리 아래 한글 때 배웠습니다. 트루타입 폰트가 있고 한글에서만 작동이 되는 HTF가 있는데 여기는 TTF라고 되어 있던 그 폰트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폰트를 여기서 이제 바꿔서 할 수도 있겠고요. 글씨의 크기를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 이제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다 값을 그냥 아예 쳐버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29.5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글씨의 값을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키웠다 줄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 뭐 굵은 글씨, 이탈릭체, 뭐 밑줄 뭐 이런 거 글씨의 모양 자세히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글씨에다가 형광색 펜치라듯이 이렇게 형광 펜치라고자 할 때는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글씨 자체에 대한 색깔을 바꾸고자 할 때는 요거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그죠? 아니면은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글씨의 색깔을 마음껏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의 모양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뭔가 좀 세부적인 설정 예를 들면 위첨자 쓰고 싶다
아래 첨자 쓰고 싶다. 이런 거 여기 안 나오죠, 지금. 예, 여기 단축키 없어요. 그런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요 글꼴이라고 하는 영역 옆에 요렇게 요 보이세요? 요거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뭐가 뜨잖아요. 예, 이렇게 요게 이제 대화 상자 열기 버튼이에요. 네, 대화 상자 열기 버튼. 그 우측 하단에 대화 상자 열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글꼴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설정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첨자, 아래첨자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소문자를 뭐 작은 대문자로 바꾸는 거,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거, 뭐 문자 높이 일치시키는 거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글꼴 대화 상자를 열면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원래 메뉴엔 보이지 않는데 요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뭐예요? 문자 간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자 간격. 여러분 그 우리 앞에 아래 한글 공부했을 때 제가 글꼴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강조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장평, 하나는 자간. 그죠? 자간과 장평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서가 되게 밀도 있게 보이게 하려면, 문서를 댄스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장평을 100% 하지 말고 약간 홀쭉하게 95%? 요 정도. 그래서 글씨를 살짝 홀쭉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간은 뭐라 그랬어요?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마이너스를 줄 수가 있다 그랬죠. 더 좁히고 싶으면. 그래서 95%의 자간을 마이너스 5 정도를 주면 뭔가 글씨가 살짝 날씬해지면서 또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굉장히 글이 밀도 있어 보인다. 느낌상 룩앤필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문자 간격이 여기서 제공이 돼요. 문자 간격. 즉 자간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자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격은 기본적으로 보통이 디폴트 세팅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좁게 이렇게 바꿔서 확인 누르게 되면 자, 이 느낌 차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보통 글씨가 크기 때문에 웬만큼 줄여가지고는 잘 티가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더 줄여볼게요. 만약에 좁게를 더 좁게 2포인트다 이러면 그 느낌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3포인트다 하나 둘 더 좁아졌죠. 이렇게 밀도 있게 이렇게 느낌 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인 자간을 좁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우리 강의 노트에 문제가 나오죠. 자, 자간은 조정이 되는데 장평은 어떻게 조정하냐 그죠? 장평. 장평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글씨를 뚱뚱하게 됐다가 아니면은 홀쭉하게 됐다가 뭐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장평 어떻게 조정해요? 장평. 장평. 장평은 조정이 안 됩니다. 장평은 조정이 안 됩니다. 자간도요. 자간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조금 오래된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은 교수님 저는 지금 열어봤는데 자간 그 문자 간격 이런 거 안 보이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 간격도 최근에서야 조정되기 가능해진 거예요. 최근에 가능해진 거고 장평은 예전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고 저 사실은 이번에 2019 버전 새로 나온다고 하길래 내심 기대했어요. 2019 버전에서는 장평이 조정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역시 2019 버전에서도 장평 조정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2022 버전이 되면 그때는 장평이 조정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근데 밑에 보시면 장평 조정이 안 되지만 굳이 내가 장평을 조정하고 싶다면 굳이 장평을 조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얘는 글씨가 홀쭉해졌죠. 그죠? 얘는 정상 글씨, 얘는 홀쭉해진 글씨예요. 어떻게 글씨를 홀쭉하게 했을까? 요거 장평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파워포인트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강제로 되게 하는 거죠. 노가다 방법을 통해서 강제로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 그리기의 텍스트 상자로 제가 장평 줄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평 줄이기
예, 이렇게 장평 느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글씨를 키워볼게요. 자, 요게 우리가 원래 하는 방법으로는 장평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법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누르고요. 자, 요거를 뭘로 붙여넣기를 하느냐, 붙여넣기를 하는데 뭘로 붙여넣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붙여넣기, 또 옆에 그림으로 붙여넣기. 예, 그런데 이거를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이거는 더 이상 편집이 돼야 안 돼요. 예, 그림으로 붙여넣으면 얘는 글씨를 이렇게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얘는 편집은 안 돼요. 예, 편집은 안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림으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생겨요? 그림을 옆으로 뚱뚱하게 만들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장평이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그림을 이렇게 좁히면 뭐가 되는 거죠? 장평을 줄인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장평을 꼭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뭘 손해 보셔야 되느냐? 글씨를 손해 보시고 그 글씨를 뭘로 바꿔야 된다? 그림으로 바꿔야 돼요. 그림으로 바꿔서 그림의 폭을 줄이면, 예, 너비는 그대로 두고, 예, 그림의 이제 높이는 그대로 두고 요 너비만 이렇게 줄이면, 그러면 장평이 줄어든 거와 똑같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다. 예, 그게 장평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홈탭에 글꼴 설정, 뭐 단락 설정은 아직 안 살펴봤죠. 단락 설정도 비슷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단락 눌러보시면, 단락도 예를 들면 글 머리표를 뭘로 할 거냐, 동그라미로 할 거냐, 뭐 네모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런 표시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숫자 1, 2, 3, 예, 동그라미 1, 2, 3, 뭐 이런 걸로 바꿀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락,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렇게. 네, 근데 이 들여쓰기, 내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축키가 있냐면, 자, 요건 이제 테스트로 보여드릴 텐데, 자, 새 슬라이드. 자, 지금 이게 1단계잖아요. 예, 개조식의 1단계. 파워포인트에서는 주로 개조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쓰는데, 개조식 1단계. 엔터 치면, 1단계에서 엔터 치면 똑같이 1단계죠. 그런데 여기서 탭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는 겁니다. 탭 버튼 한 번을 딱 눌러주면, 예, 안으로 딱 들어오죠. 마치 뭘과 똑같냐? 여기 들여쓰기 누른 거랑 똑같아요. 예, 목록 수준 늘림과 똑같은 효과예요. 개조식 2단계. 자, 개조식 2단계에서 3단계로 더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 탭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죠. 키보드 탭 버튼 한 번 딱 눌러주면 개조식 3단계, 이런 식으로. 4단계도 마찬가지 탭 한번 눌러주면 개조식 4단계, 이렇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요. 자, 4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위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탭이라 그랬죠. 단축키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Shift 탭이에요. Shift 탭 누르면 다시 개조식 3단계. 예, 또 Shift 탭 또 누르면 개조식 2단계. 예, 마지막으로 또 Shift 탭 누르면 원래대로 개조식, 예, 개조식 1단계, 이렇게. 예,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탭, 위로 올라가는 거는 Shift 탭, 이렇게. 만약에 아이콘으로 누른다면 요게 탭, 예, 그 다음에 요게 Shift 탭,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입니다. 줄과 줄 사이의 간격.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줄 간격이 답답하죠. 이거를 뭐 1.5, 2, 뭐 이러면 이제 점점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세부적으로 주고 싶으면 줄간격 옵션을 눌러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정렬할지, 가운데 정렬할지, 오른쪽 정렬할지, 양쪽 정렬할지, 정렬을 맞추는 거. 네, 그 다음에 단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좀 더 자세한 단락에 대한 편집 마찬가지로 요 단락 대화 상자를 여시게 되면 단락과 관련해서 뭐 텍스트 앞에 얼마만큼 들여쓰고 내어쓰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줄간격도 뭐 고정값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수로 1.2배, 뭐 1.3배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단락 앞뒤를 어느 정도 간격을 버리게 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꼴 설정과 단락 설정, 이런 기능들 쭉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 복사, 이것도 중요한 기능이죠. 자, 서식 복사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복사는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래 한글에서 배웠던 기능 중에 혹시 모양 복사라는 기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양 복사.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모양 복사.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기능이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이 글씨를 좀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글꼴의 모양을 일단은 지금 현재 맑은 고딕체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뭘로 바꿔볼까요? 맑은 고딕체 말고 예를 들면 궁서체, 궁서체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를 저는 예를 들면 32포인트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리고 글씨의 색깔도 뭐 예를 들면 요 특수한 파란색, 요 하늘색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탈릭체와 밑줄도 치고 싶네요. 네, 뭐 대충 이렇게 이제 바꿨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2단계가 아니라 여기도 2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 2단계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4단계라고 쓴 것도 이렇게 뭐 바꾸고 싶다. 즉 요런 포맷으로 복사하고 싶은 데들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그거 한꺼번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시 선택해서 또 글씨 색깔 바꿔서 또 32로 키워서 이거 누르고 막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 모양을 컴퓨터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놨다가 그 기억된 모양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쓰면 훨씬 더 편리하게 모양을 복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기능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서식 복사 기능이에요. 아래 한글에서 모양 복사라고 불리우던 기능을 우리가 여기서는 서식 복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서식 복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사의 원본이 되는 쪽에 커서를 깜빡깜빡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서식 복사 버튼을 한번 딱 눌러서, 그러면은 요게 딱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 서식을 붙여넣기 할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쫙 놔주면 한 번에 같은 모양으로 쫙 바뀌게 되는, 요게 이제 모양을 복사하는 거예요. 요 모양 똑같아졌죠.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기능과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은 요 서식을 컴퓨터 메모리에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한번 딱 하고 나면은 원래대로 다시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이거 선택해서 이것도 눌러서 또 이렇게 누르고, 또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또 누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기억시키고 누르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컨트롤 Z 눌렀어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요거를 모양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그 기억된 모양을 여기다도 붙여넣고 저기다도 붙여넣고 여기다도 붙여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붙여넣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양을 붙여넣기 한 이후에도 요 버튼이 계속해서 클릭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지 계속 여기도 붙여넣고 저기도 붙여넣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이 서식 복사를 계속 고정시키고 싶은데 이거를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자, 보세요. 요 모양 복사를, 서식 복사를 제가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하나, 둘, 셋, 따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보세요. 자, 여기 붙여넣기 했어요. 짠. 자, 그랬는데 어때요? 여전히 눌러진 상태로 있죠. 자, 제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짠. 어때요? 여전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여기도 붙여넣기 했습니다. 짠. 어떻습니까? 여전히 클릭된 상태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계속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내가 이스케이프 버튼을 누르거나 요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요게 눌려진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복사 다 했어,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 이스케이프 버튼, 키보드로는 ESC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던가, 아니면 요 버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양 복사, 서식 복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반복해서 실행시키고 싶은 아이콘은
더블 클릭하면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작업하는 거는 계속 더블 클릭을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빈 화면에. 자, 이거 복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단축키.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여러 개의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선이 있잖아요. 선. 이 선을 가지고 얘와 얘를 연결하고, 얘와 얘를 연결하고, 얘와 얘도 연결하고, 얘와 얘도 서로 막 연결하는 걸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 한 번 누르고 얘와 얘를 연결하고, 또 선 한 번 눌러서 얘하고 얘를 누르고, 또 선 한 번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이고, 예, 짜증나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네, 너무 불편하죠? 뭐가 불편합니까? 어차피 나는 계속 선을 그릴 건데 이 선이 눌려진 채로 되게 고정되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더블 클릭을 하면 고정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블 클릭 해볼게요. 따닥. 예, 더블 클릭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어때요? 풀려버리죠? 또 더블 클릭. 예,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풀려버리죠? 얘는 더블 클릭을 하면 고정이 됐는데 그리기 안에 있는 이 도형은 더블 클릭으로 고정이 안 됩니다. 네, 더블 클릭으로 고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 오피스 2003 버전에서는 이것도 더블 클릭으로 고정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2007 버전 이후부터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 예, 그건 아닙니다. 그리기 안에 있는 도형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예, 어떻게 고정하시면 되냐면, 자, 나는 지금 선을 계속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 그리기 잠금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기 잠금 모드.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클릭.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잠금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얘와 얘를 연결해도 어때요? 계속해서 위로 안 가도 이게 고정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얼마든지 계속해서 도형과 도형 간의 선 연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위를 안 가도 되니까 훨씬 편리하죠. 그죠? 예, 훨씬 편리하게 이렇게 도형과 도형들 간의 연결을 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다 그리시고 나서 이거 이제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더 이상 고정 안 했으면 좋겠다면 마찬가지 키보드로 ESC 버튼 누르시든가 아니면은 그리기 잠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제를 시키실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리기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 그리기 잠금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예, 그러시면 계속해서 고정할 수 있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렬 기능입니다. 정렬 기능. 자, 정렬 기능 중요해요. 이거 잘 아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텍스트 상자나 도형의 위치나 순서 등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각 도형을 아래 맞춤이나 동일한 간격으로 조정할 때 조정 기능을 쓰게 되는데요. 정렬 기능을 쓰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강의 노트에 있는 요 도형들 제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쭉, 아이고. 다 안 됐네요. 이렇게 쭉 선택을 해보면 어떤 놈은 뭐 위에 있고 어떤 놈은 아래에 있고 뭐 자기마다 제각각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정렬에 가보면 자 여기 보면은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개체 위치에 맞춤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맞춰야 되는 건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이런 건 아니고 자 전부 다 위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위쪽 맞춤 해보자. 자 위쪽 맞춤 짠 클릭하면 가장 위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위에를 쫙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위쪽 맞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 맞춤 해볼까요? 예, 중간 맞춤 해볼까요? 아래 맞춤. 자 그러면 제일 아래에 있는 놈으로 아래 맞춤 착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맞춤에 중간 맞춤 그러면 예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 이렇게. 또 하나 되게 많이 쓰는 정렬 기능 중에 하나가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혹은
위아래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정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맞춤에 가로 간격 동일하게,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런 게 있죠. 지금 얘는 옆으로 퍼져 있는 거니까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적용해야지 유리한 상황이죠. 자, 가로 간격 동일하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간격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이럴 때 정렬 기능을 쓰는 겁니다. 정렬 기능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보통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뭐 1번 항목, 뭐 2번 항목, 3번 항목, 뭐 4번 항목 뭐 이럴 때 지금 보시면 이거 위아래 간격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이렇게 막 뒤집었다 그러면 더 엉망이죠. 이럴 때 얘네들을 전체 선택해서 정렬해서 맞춤해서 자, 가운데 맞춰봐라. 짠! 그러면 가운데로 딱 줄 맞춤하고요. 그죠? 정렬, 맞춤. 이건 이제 무슨 간격을 동일하게?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기준은 이거예요. 맨 위하고 맨 아래 거는 가만히 있어요. 맨 위에 거와 맨 아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머지가 간격이 동일하게 배분되는 거예요. 자, 세로 간격 동일하게 클릭. 그러면 얘와 얘는 가만히 있죠. 얘와 얘는 가만히 있고 얘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벌어지게끔 자동으로 쫙 정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렬 기능도 이렇게 파워포인트 편집할 때 일관성 있게 보이게 편집할 때 굉장히 유리한 기능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템 옆에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오피스가 버전업 되면서 그릴 수 있는 도형의 모양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많이 그려지는 도형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요거를 펼침을 탁 해보시면 이건 이제 최근에 사용했던 도형들이 이렇다는 것이고, 선부터 시작해서 사각형, 그 다음에 뭐 기본 도형의 모양들, 아까 제가 뭐 데이터베이스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도형 같은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도형 모양입니다. 이렇게 드럼통 같이 생긴 거, 이런 아이콘.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이런 것도 많이 쓰이죠.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나요? 뭐 순서도, 그죠? 순서도 같은 것도 있고, 설명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기본 모양도 보시면, 뭐 그냥 일반 사각형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마른 목골 같은 것도 있고, 잘린 사각형, 아니면 동그란 사각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도형을 한번 이렇게 딱 삽입을 하시고 나면, 자, 이렇게 기본적인 핸들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도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도형들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노란색 점이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란색 점. 자, 이 도형의 하얀색 점은 지난번에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요 하얀 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사이즈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대각선으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전에 설명했듯이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양쪽 방향을 등비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얀 점은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 노란 점은 뭐냐면 그 도형의 모양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노란색 점이에요. 예를 들면 얘는 지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데 이 둥금의 정도를 얼마나 둥글게 할 거냐를 이 노란 점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완전 동그래지고요. 바깥쪽으로 밀면 덜 동그래지고요. 이렇게 둥근 정도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모양 같은 경우에는 노란 점의 역할이 뭘 하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얇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요거의 정도를 조정하는 거를 노란색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 같은 경우에 노란색이 몇 개예요? 노란 점이 2개죠. 이 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요 점은 화살대를 이렇게 굵게 할 거냐 얇게 할 거냐 굵게 할 거냐 얇게 할 거냐 요걸 조절하는 거고요. 요 노란 점은 화살촉을 두껍게 할 거냐 얇게 할 거냐 두껍게 할 거냐 얇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최적의 화살표 모양을 만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요거는 이렇게 말꼬리를 다는데 이 말꼬리의 위치를 어디다가 위치할지를 노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기능 다 설명했는데 하나 설명 안 했네요. 자, 어떤 설명 안 했냐면
도형을 딱 선택했을 때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자, 요건 뭐냐? 예, 생긴 대로 도형을 회전시킬 때 쓰는 겁니다. 회전시킬 때 쓰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회전하면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딱 눌러서 빙글빙글 돌리면 이렇게 도형을 자유롭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도형을 그냥 회전시킬 때는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게 회전이 되죠. 예, 그런데 군인처럼 좀 절도 있게 각을 딱딱딱딱 나눠서 그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무슨 버튼?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돌리면 돼요. 자, Shift 버튼 누르고 한번 돌려보세요. Shift 버튼 누른 상태로 돌리면 딱딱딱딱 어때요? 예, 절도 있죠, 그죠? 네, 마치 브레이크 댄스 추듯이 딱딱딱딱 이렇게. 네,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각이 회전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을 회전을 하고자 할 때는 요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시거나 아니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해서 이렇게 절도 있게 돌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도형을 회전시키는 기능이 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의 이제 도형 편집 기능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려진 도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나 뭐 색깔이나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도형 채우기에 가시면 도형의 색깔 먼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녹색, 뭐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것들 채울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있는 테마의 색깔 중에 하나를 채우셔도 되고, 여기에 특별히 만족하는 색깔이 없으면은 다른 채우기 색이라는 거에 가셔서 그러면은 여기는 뭐 16만 5천 가지인가? 165만 가지인가? 뭐 굉장히 많은 165만 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색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가장 적합한 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그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도형 전체의 색깔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도형 채우기를 할 때 스포이드를 찍어서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 빨간색이 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요 빨간색을 그대로 여기다가 칠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색깔이 어디에 있지? 내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바꾸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고 스포이드를 누릅니다. 스포이드를 눌러서 무슨 색? 요 색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색이 한 번에 쫙 나오게 되죠. 이 스포이드는 도형에서만 색깔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진에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진을 검색해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 로고 해볼까요? 네, 국민대 로고. 네, 그러면 요 국민대 로고죠. 네, 국민대 로고를 이렇게 복사,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국민대 로고에 있는 요 녹색이 너무 이쁜데, 아니면 요 노란색이 이쁜데, 요 노란색을 여기다 칠하고 싶어요. 여기다 요 노란색 칠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기에 스포이드에 가서 요 노란색 점을 짱 찍어주면 요 노란색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이드를 쓰게 되면 사진이든 도형이든 어디든 간에 특정 색깔을 콕 집어서 그 색깔 그대로 칠해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곽선 보시게 되면 윤곽선은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윤곽선을 뭐 검은색으로 할지 회색으로 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 이런 거 다 정할 수가 있고요. 윤곽선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윤곽선 색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 중에서 내가 희망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스포이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이드의 색깔을 똑같이 가져와서 색깔을 칠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은 많은 경우 아예 없애기도 해요.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해버리면 윤곽선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도형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윤곽선을 있게 할 수도 있죠. 거꾸로 윤곽선을 두껍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여기 1포인트나 이런 식으로 얇은 줄인데 예를 들면 6포인트 이러면은 두껍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고, 이거보다 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선이라는 거 선택하셔서 여기서 더 키우면 이거를
선을 더 두껍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일반 단선으로 돼 있지만 이거를 뭐 겹선으로 바꾸거나 뭐 점선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죠. 자, 그렇게 이제 색깔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뭐 도형 효과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일일이 색깔, 윤곽선, 효과 이런 거를 따로따로 주려고 하면 디자인적인 감각이 내가 뛰어나면 모르겠는데 디자인 감각이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되게 뭘 만들어도 좀 촌스럽거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이 오피스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그런 스타일을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게 빠른 스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스타일로 바꾼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요런 스타일, 뭐 아니면 뭐 요런 스타일, 사전에 정해진 스타일인데 이게 살짝 그라데이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테두리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죠. 예, 그렇게. 그래서 빠른 스타일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사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이 안에 만약에 글씨가 써 있다면 그 글씨도 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글씨다라고 하면은 어두운 밝은 화면이다 그러면은 어두운 글씨 뭐 이렇게, 예. 아니면은 하얀 글씨 뭐 이렇게 여기도 써볼까요? 국민대학교 이렇게.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빠른 스타일 안에 이미 글씨의 색깔도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글씨의 색깔, 모양 이런 게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예,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빠르게 스타일을 지정하는 그런 기능도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탭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쭉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예, 우리가 도형 편집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모아서 그 이슈들은 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강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나서 요 다음부터 예, 그리기 도형 주요 실습 이런 것부터 요 다음 3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